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인기 모델 그랜저인데요. 사실 3리터 버전을 먼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은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예전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었지만 일부 좀 실망했던 그런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는 정말 다양한 그런 구성들을 담아냄으로써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 흔적들이 잘 엿보이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 중 하나입니다. 그럼 판매량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아 니로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모델의 대중화를 이끌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랜저 가솔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차이점을 찾자면 하이브리드 전용 휠과 배지 정도입니다. 인테리어도 가솔린 버전과 같은데 그랜저만의 짜임새 있고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하이브리드 전용 사양이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에너지 흐름도나 관성주행 설정 등 하이브리드 관련 메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페시아 모니터에서도 에너지 흐름도와 연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조장치에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운전석 하나만을 위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매우 넉넉합니다. 적당히 누워있는 시트백 각도도 편안했고요. 센터 암레스트를 통해 오디오 설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어졌는데요. 트렁크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뒷좌석 시트 아래쪽으로 옮겨 공간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구성을 갖췄다는 점은 국산차만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통풍 및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무선 충전 시스템, 뒷좌석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식 리어 선쉐이드, 어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트렁크 등의 기능도 갖췄습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을 위한 파워 아울렛과 USB 충전 포트도 마련됐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역시 최신 구성을 따릅니다. 정차 및 재출발은 물론 과속 단속 구간에서 속도 조절까지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오토 하이빔 등의 기능도 갖췄습니다. 참고로 2018년형 모델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에 탑재됐던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이 추가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저항 및 정숙성에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하부의 상당 부분을 막아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릴 안쪽에는 액티브 에어 플랫도 추가를 했습니다. 구성적으로 뛰어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까지 높여 저희 팀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저세제 장치를 임시로 해제를 시켜봤고요. 현재 모델들은 대부분 한번 버튼을 눌렀을 때 TCS만 꺼지고 이후에 자스제어 장치가 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차가 상당히 잘 달린다는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엔진 스펙을 봤을 때 현재 차는 엔진 기준 2.4L 하이브리드 전용 MPI 엔진을 갖고 있고, 엔진 자체의 출력은 159마력, 최대 토크 21kgm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마력으로 환산한다면 약 50마력 정도. 네, 과거보다 소폭 수치가 좀 향상이 됐죠. 때문에 조금 더 어떤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차를 탔을 때 일단은 배기량 대비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실제 구동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81마력, 또한 최대 토크도 29kgm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3리터급 엔진과 비교를 해도 전혀 아쉽지 않은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동 성능으로 본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인데요. 네, 6단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와 매칭이 되어 있죠. 하이브리드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연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터를 통한 엔진의 서포트, 이를 통한 퍼포먼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8초대 중반 정도,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성능적인 부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연흡기 엔진의 3리터 모델과 견준다면 대략 1초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그랜저의 소비자들이 발진 가속 성능 1초에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사실 차가 잘 달리는 것은 3리터 가솔린이 좋긴 하지만 현재 정도의 구동 성능이라면 전혀 아쉬움을 토로하실 소비자분들은 나오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김선웅 기자에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하이브리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잘 아시죠? 그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직렬식은 엔진은 발전기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모터를 구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쉐보레 볼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병렬형 방식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를 위치시켜서 엔진에 힘을 보태주는 방식입니다. 이 둘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직병렬 방식이고요. 그럼 병렬형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위치한다고 했죠? 만약 모터가 엔진과 연결되어 있으면 FMED, 반대로 변속기와 연결되어 있으면 TMED 방식입니다. 현재의 현대 기아차의 모든 하이브리드 방식은 TMED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시스템은 2세대에 해당합니다. 먼저 배터리 용량은 1.43kWh에서 1.76kWh로 늘었고, 배터리 충방전 효율도 2.6% 개선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로직도 개선됐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의 출력은 47마력에서 51마력으로 높아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액티브 부밍 컨트롤 기능이라는 것이 탑재됐는데요. 모터 역위상 토크 보상 제어 기능이란 것이 그 핵심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드린 TMED 방식을 다시 살펴볼까요? 엔진이 있고 모터가 북차된 변속기가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엔진은 변속기에 토크 컨버터가 있어서 엔진 진동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토크 컨버터가 없이 바로 모터와 변속기가 결합이 됩니다. 때문에 엔진의 저회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고 이상소음과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엔진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액티브 부밍 컨트롤 기술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잘 아시죠? 특정 소음이 발생하면 그 반대되는 파장을 만들어서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액티브 부밍 컨트롤 역시 동일합니다. 엔진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모터가 이를 판단하고 엔진의 진동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만들어서 차량의 이상소음과 진동을 억제시켜주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현대 기아차는 분명 하이브리드 부분에서는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뭔가 뭐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세대로 나눴을 때 조금은 처졌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넣어서 어떤 소음과 진동을 잡아내겠다는 그런 현대차의 열정만큼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능이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구현이 됐다는 점, 네, 이런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실제 주행을 할 때 다른 하이브리드보다 아쉬운 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택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저속 환경에서 조금 더 높은 효율을 가져가기 때문인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예전에 저희가 이 전 버전을 탔을 때도 그랬지만 시속 10에서 20km 정도 속도를 높이다 보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타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대표적인 것은 일본계 이제 모델들인데 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 차들과 페이스를 맞추면서도 시속 5, 60km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속을 해나갈 수 있죠. 반면 현재는 저속 쪽에서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다 서다가 심한 그런 정체 구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어떤 시스템의 보완 등을 통해서 네, 모터 출력을 좀 올려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긍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업체들과 발맞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현대차이기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면 좋겠네요. 네, 코너를 돌았을 때 앞서 제가 자세 장치를 해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타이어의 미끌림이 어느 정도 생기면 즉각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 저희가 차를 테스트할 때 상당히 놀랐었는데 자세 제어 장치가 네, 너무 엉망으로 개입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심지어는 확 잡았다 놨다 매우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의아했었는데 네, 원인을 계속 찾다 보니까 타이어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현재 타이어 225mm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뭐 차량의 중량이라든지 기본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자체의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동 때도 많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코너링 때도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로 뭐 이렇게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네, 코너링의 퍼포먼스 그 한계점이 너무 낮다는 그런 아쉬움마저도 표출해 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넥센 엠페라 AU5라면 그래도 프리미엄급 타이어로 분류가 되는데 네, 프리미엄 타이어라고 해서 단순하게 MVH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기본적인 퍼포먼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OE 타이어를 이렇게 개발하시는 파트에서 넥센 쪽에 너무 이렇게 후하게 한 것인지 가끔은 이제 현대차에 이 OE 타이어 세팅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네, 차라리 성능이 아예 떨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완벽한 에코 타이어를 사용하거나 이래서 차량의 가치 혹은 효율성을 올려주는 것이 좋겠네요. 어쨌든 타이어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앞서 제동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제동 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은 39m대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m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보다 아쉬운 것은 후반으로 갈수록 지치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예전 그 그랜저 3.0 같은 경우도 초기 테스트와 달리 후반으로 가면서 한 2m 많게는 뭐 이렇게 3m 내외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모델 역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향후에 제동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일상에서 밟을 때 조금 예민하다는 느낌이 전해지는데 초기 반응을 조금 빠르게 해놓은 설정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되긴 하지만 다른 차 대비 이질감이 약간은 또 생긴다는 그런 아쉬움마저도 비춰지는데요. 특히 조금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뗐을 때 분명히 페달에서 뗐지만 0.5초 정도 이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네, 이 역시도 이질감을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들 최근에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질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대차 역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네, 브레이크가 즉각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물고 있는 시간이 길다는 점, 이런 점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스티어링 시스템, 핸들링 자체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그랜저 IG 3.0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제 현재는 이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 모드 등으로 바꿔서 주행을 할 때 강력만 무거워지고 뭔가 이질감이 조금 더 많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발생했었던 뭔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이렇게 뭐 잡혔다 놔줬다 이런 그런 아쉬움은 극복을 해냈지만, 그래도 시스템에 대한 그런 업그레이드만큼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기아 소렌토와 같은 차도 이미 이제 R타입으로 바꿔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대차를 대표하는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 네, 이와 같은 그랜저를 조금은 네, 이렇게 소홀히 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마음마저도 드네요. 또한 일상에서 주행할 때,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그랜저에는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네, 특히나 2018년형의 경우, 현재는 이제 17년형인데 18년형의 경우는 고속도로 주행을 위한 그런 서포트 개념을 보다 강화시켜 놨습니다. 단 이제 레인킵 기능이 요즘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센터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차선 중앙을 차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단 이제 그 범위가 너무 이 개입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차를 분명히 어느 정도 중앙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스티어링 시스템 스스로가 약간씩 보정을 하면서 이질감을 키워내는 그런 아쉬움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좋다 혹은 이제 나쁘다 이렇게 엇갈릴 수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개입의 어떤 설정, 감도 설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차를 다루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질감을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분명히 좋은데 분명히 다른 회사들보다 앞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를 통한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연구원분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지 모드까지 지원을 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다가 일정 속도가 되면은 기능이 해제가 되는데, 일정하게 가다서다를 운전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역시도 분명히 칭찬의 대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단점, 앞서 이제 변속기가 6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위한 그런 CVT 변속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개발된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단 이제 구조적인 그런 한계 때문인지 저속 부근, 특히 이제 뭐 2단에서 3단을 오른다든지 할 때 간헐적으로 이렇게 퉁 하고서 쇼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그 한국 GM의 제넌 변속기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 모델에서 물론 그 빈도가 조금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나타난다는 점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됩니다. 때문에 어떤 변속기에 대한 이런 뭐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이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특히나 현대기아차는 MVH 쪽에 상당히 강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현대기아차만큼은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코너링 때의 특성, 당연히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어의 퍼포먼스가 형편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되고 있고요. 타이어만큼은 정말 하루빨리 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가가 싸서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현대차를 대표하는 세단 그랜저라면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칭찬할 구석도 있는데요. 앞서도 뭐 사실 설명에서 나왔지만 트렁크 부분, 일부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가 트렁크 쪽에다 배터리를 넣으면서 공간적인 희생을 만들어내는데, 현재 그랜저에서는 희생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시트 밑쪽으로, 뒷좌석이죠, 그쪽에 배터리를 위치시키면서 공간적인 이점을 불러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잘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탔을 때 상당히 편하다는 점도 좋은데요.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김선웅 기자가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더니 아예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비춰졌는데, 물론 뭐 피곤해서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편하다는 점, 이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물론 레그룸도 충분하고요. 서스펜션에 의한 승차감, 저속 부분에서 작은 그런 쇼크를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과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물렁물렁한 그런 서스펜션을 채용해서 성능 부분에서 좀 희생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성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이 서스펜션의 밸런스로 본다면 그래도 조금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으로 접근을 한다면 준대형급 세단으로서는 뭐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울러 이제 그랜저가 상당히 이렇게 타기 편하게 만든 차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로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경우를 2번 봤는데 두 차 다 그랜저였는데요. 물론 뭐 모델은 다르지만 이 차는 SUV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를 타는 근본적인 이유, 뭐 이질감 사실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혹은 디젤로 접근을 한다면 연비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주행 연비는 사실상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물론 저속 구간에서 모터 활용을 조금 적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서포트를 통해서, 모터의 서포트를 통해서 이 정도의 좋은 연비를 보여줬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랜저를 택하시는 분들, 특히 디젤 모델을 택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비 때문에 그 소음과 진동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디젤 모델의 구입을 정말 말리고 싶네요. 현재 하이브리드 쪽이 여러 가지 측면 정말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정수성도 물론 상당히 좋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단 충전을 위해서 엔진이 구동될 때는 다소 아쉬운 소음이 나오지만 이런 점은 특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만난 그랜저 하이브리드, 처음 탔었던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쪽의 선구자가 토요타이고 그 시스템과 많이 비교를 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병렬식 하이브리드 뭐 다른 점들을 떠나서 연비가 잘 나온다는 점, 이 점 하나로 이 차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을 택하시는 분들 역시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단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이 이질감이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특히 제동을 할 때 이럴 때도 느껴지고, 스티어링 휠 이 부분도 그렇고, 향후에 이런 점만 보완해낼 수 있다면 정말 최상의 가치를 가진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으로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오늘은 그래도 연비는 정말 좋았죠. 현대차의 대표적인 세단 그랜저, 그중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봤습니다.